탐문 활동입니다. 이 탐문이란 말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아내기 위해 더듬어서 찾아 물음이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민정탐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이 암행의사가 암행지역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염탐을 통해서 민정을 탐문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탐문 수사입니다. 원래 경찰에서는 이 수사관들이 범죄를 탐지하거나 또는 범죄 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범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이 범죄에 대하여 견문 또는 직접 체험한 사실을 탐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사활동을 탐문수사라고 합니다. 이 탐문기법입니다. 민간조사, 즉 탐정 분야에서 이 탐문기법이란 어떤 사실을 조사하거나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일반인들이나 또는 이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사실에 대하여 견문 또는 직접 체험한 사실을 탐지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원들, 즉 탐정들이 행하는 조사활동을 탐문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민간조사원들, 즉 탐정들의 바로 정보나 조사자료의 수집활동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고 중요한 조사활동이 탐문활동인 것입니다. 이 민간조사원들이 이 탐문기술에 숙달된 정도가 조사활동의 성패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따라서 탐문활동은 탐문에서 시작해서 탐문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탐문의 대상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바로 인터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탐문의 대상은 동기, 대상자의 선정, 상황 파악, 가족관계, 사회활동, 학력, 친구관계, 종교관계, 심지어 대상자의 동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탐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탐문 활동의 심적 대비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성실성이죠. 탐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성실한 태도, 열의 있는 설득, 진심으로 의뢰한다는 태도 등이 무엇보다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심과 열의입니다. 이 상대방이 불필요한 말만 되풀이하거나 비협조적일 때에는 조급하게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거나 면접을 반복하는 등 인내심과 열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격 존중입니다. 탐문 활동 시에 항상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대방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항상 대등한 인격관계를 가지고 대해야 하겠습니다. 냉철하고도 온화한 태도의 유지입니다. 이 민간조사원들이 예의를 갖춰서 협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항상 냉철하고도 온화한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유혹의 주의입니다. 탐문 활동 시에 상대방과의 접촉이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탐문을 할 때 부정한 유혹 같은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의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평소의 준비입니다. 탐문 활동의 준비로서 평상시의 준비로서는 이 민간조사원들은 평소에 탐문 대상에 관한 기초 자료를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민간조사원들, 즉 탐정들은 평소에 탐문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나 장소, 대상업자 등의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두고 필요시에는 신속한 탐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자의 확보입니다. 이 탐문 활동은 상대방의 협력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 탐문 활동은 민간조사원과 대상자와의 인간관계가 효과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평소에 협력자와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이 탐문 목적의 확정과 대상자의 선정입니다. 탐문 활동에 있어서 사건의 개요라든가 이미 확인이 된 사항 등을 정리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탐문을 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탐문 활동의 대상자 선정과 분석입니다. 직접 어떤 사실을 체험을 하고 관찰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야겠습니다. 탐문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탐문 활동 대상자에 대한 바로 이 분석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다음 사항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대상자의 연령, 성별, 교육 정도, 소속 집단, 사회적 환경, 처지, 기분, 태도, 흥미, 요구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탐문 순서는 바로 이 탐문은 가장 공평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최초에 면접을 한 사람이 바로 말한 그 사실을 바로 수용하려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원들도 이런 경향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탐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탐문의 요점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언제 면접 인터뷰 일시가 되겠죠. 탐문 일시가 되겠고, 어디서 면접 장소와 환경의 선정입니다. 왜? 바로 목적의식이죠. 누구와 대상자가 누구냐 선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바로 인터뷰 방법이라든가 대화 내용이나 골자들,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태도와 같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탐문 시간과 장소의 선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탐문 시간은 바로 그 상대방에게 편리한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경과를 하고 난 후에 탐문을 하면은 상대방의 기억이 흐려져서 올바른 정보를 구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 탐문 장소의 선정은 바로 상대방에게 아주 심적으로 편리한 장소 또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숙한 분위기를 가진 장소가 적당하겠습니다. 이 탐문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탐문 대상과 면접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제3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것인가 거고요. 또 이 민간조사원들, 탐정들의 신분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은 신분을 숨기고 상대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탐문 활동 시의 유의사항으로서는 먼저 관찰력과 판단력의 함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심리작용은 바로 안색이라든가 표정 등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정확히 관찰을 해서 내용의 진위와 마음의 동요 등을 간파할 수 있는 판단력의 함량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포메이션 소스죠. 정보 근원의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탐문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 정보는 이 간접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의 와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을 찾아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쇄적 탐문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사실이 탐문에서 얻어졌을 때 그에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바로 신속하게 탐문 활동을 행해서 바로 조사의 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사정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영업상의 경쟁 관계에 있다든가 또는 갈등 관계 등 상대방의 이 사정을 이용하는 것은 탐문 활동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 정보의 이 신용성에 대해서는 바로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문 내용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악의에 차 있는 자가 경쟁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자 고의로 이 허위의 정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탐문이 종료된 후에는 이 탐문에 의해서 얻어진 이 정보를 바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정보의 이 신뢰성을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탐문 방법입니다. 먼저 직접 탐문입니다. 이 직접 탐문은 민간 조사원들이 바로 상대방과 직접 면접 인터뷰를 해서 탐문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민간 조사원의 신분을 명시를 하고 행하는 방법과 그다음 민간 조사원들이 신분을 숨기고 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간접 탐문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민간 조사원들이 바로 상대방에게 직접 질문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때는 바로 제3자의 협력을 얻어서 이 간접적으로 탐문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탐문 조사 시의 질문 방식입니다. 이 탐문 조사 시의 질문 방식은 상대방과 탐문 목적에 따라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방식으로서는 전체법, 일문일답법, 자유응답법, 선택응답법, 그리고 긍정질문법이 있습니다. 이 전체법은 무엇인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또는 그 시간대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등과 같이 막연하게 묻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체법의 장점은
질문자의 암시라든가 유도의 염려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바로 막연하게 묻고 상대방이 답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바로 이 답변의 정리가 어려운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법입니다. 이것은 질문자가 듣고 싶은 점을 하나하나 묻는 것이므로 문제점을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문일답법은 질문 이외의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질문 여하에 따라서는 암시나 유도의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응답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버스는 어디로 가는 버스였습니까? 처럼 무엇, 어디, 언제 등과 같이 의문사를 수반하는 질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자유응답법은 언제, 어디, 무엇을 등의 의문 부호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 자유롭게 대답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질문에 있어서 암시나 유도의 염려가 적다는 것입니다. 선택응답법입니다. 미리 준비한 몇 개의 답변 가운데서 선택을 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다지선택법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조사원이 그 버스는 청량리 행이었습니까? 영등포 행이었습니까? 그 색깔은 청색이었습니까? 녹색이었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선택된 답 이외의 것은 얻기가 어렵고 암시, 유도의 염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긍정 및 부정 질문법입니다. 말 그대로 긍정 질문법은 긍정어를 사용해서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것이 맞지요라는 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질문법입니다. 이 부정 질문법은 부정어를 사용해서 질문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은 아니겠지요 라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부정 질문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긍정 및 부정 질문 방법은 암시나 유도의 염려가 있고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탐문의 종결과 기록 조치입니다. 탐문의 종결입니다. 이 탐문이 종결되면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후에 또 탐문을 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후일에 만날 장소나 시간 또는 연락 방법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탐문에서 행한 내용은 서로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록입니다. 이 탐문 중에는 그 내용을 기억을 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탐문이 끝난 후에 그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탐문 후에 이 조치로서는 탐문에 의해서 얻어진 그 정보는 바로 민간조사 사무실의 간부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정보 제공자나 또는 협력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풀이입니다. 먼저 범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범죄에 대하여 견문 또는 직접 체험한 사실을 탐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사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갑, 감시, 나, 탐문수사, 다, 강제수사, 라, 도청. 정답은 탐문수사입니다. 바로 탐문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탐문활동의 준비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 탐문을 실시하기 전에 탐문의 목적을 명확하게 준비한다. 나. 탐문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여러 명의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에 탐문활동의 용이성에 의해서 순서를 결정한다. 다. 탐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장비를 준비한다. 라. 민간조사원의 탐문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정답은 나번이겠죠. 탐문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그 중요도 및 상황에 따라서 탐문 순서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자, 탐문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민간조사원은 평소에 탐문 대상이 될 만한 사람에 관한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해두고 필요시에는 신속한 탐문을 행한다. 나. 탐문 활동의 대상자 선정 시에 직접적으로 어떤 사실을 체험하고 관찰한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다. 탐문은 가장 협조적인 사람들과의 면접을 인터뷰를 우선순위로 행한다. 라. 탐문 활동은 민간조사원과 대상자의 인간관계가 효과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평소에 협력자와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 정답은 다번이 되겠죠. 대체로 사람은 자기가 최초에 면접한 사람이 말한 사실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탐문 역시도 가장 바로 협조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장 공평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자, 민간조사, 즉 탐정 분야에서 이 탐문 기법이란 어떤 사실을 조사하거나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반인이나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정 사건들, 특정 사실에 대하여 견문 또는 직접 체험한 사실을 탐지하기 위하여 바로 민간조사원들, 즉 탐정들이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합니다. 이 탐문활동은 민간조사원들의 정보나 조사자료의 수집활동 중에서 가장 이 탐문활동은 전형적인 방법이고 중요한 조사활동이 되는데 이 민간조사원들이 어느 정도 이 탐문 기술에 숙달되고 있는가가 조사활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탐문활동은 결국 탐문에서 시작해서 탐문으로 끝내야 되고 이는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탐문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탐문 활동의 심적 대비와 준비입니다. 먼저 심적 대비입니다. 탐문 활동 시의 심적 대비로서는 성실성이 필요하겠고 또 인내심과 열의, 인격 존중, 냉철하고도 온화한 태도, 유혹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탐문 활동의 준비로서는 평상시의 준비는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협력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탐문의 목 확정과 계획 수립입니다. 탐문 활동에 있어서 이 사건의 개요라든가 이미 확인된 사항 등을 정리를 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탐문을 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탐문은 가장 공평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탐문 계획을 수립할 때는 탐문의 요점을 정해야 되겠고 탐문 시간과 장소를 선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탐문 방법을 바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탐문 활동 시의 유의사항으로서는 바로 이 탐정들은 이 관찰력이라든가 판단력의 함량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포메이션 소스로서 정보 근원의 직접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쇄적 탐문 실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상대방의 사정을 이용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문 내용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탐문 방법 및 질문 방식으로서는 탐문 방법으로서는 먼저 직접 탐문과 간접 탐문이 있고 탐문 조사 시의 질문 방식으로서는 바로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체법, 일문일답법, 자유응답법, 선택응답법, 긍정 및 부정 질문법 이 5가지 질문 방식이 있습니다. 탐문의 종결과 기록 조치입니다. 탐문이 종결이 되면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 후에 탐문을 행할 때 바로 다시 만날 장소라든가 시간, 연락 방법 등에서도 약속을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문에서 행한 내용들은 바로 서로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